다음 단원 몇 번째 단원이에요? 10번째 단원이죠? 직선의 방정식이다. 직선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힘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이 b의 이꼴로 이루어져 있죠. 1차 함수라 부르기도 하고 도형의 관점에서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표준형. 얘를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든 1차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방정식 형태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은 거야, 어차피. 그치? 어느 게 더 편해? 이쪽이 편하지? A 플러스 좀 할까? NX를 할까? 헷갈리니까 표준형, 일반형. 어느 게 더 편해? 이게 편하지. 왜?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 두 개. 직선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울기. 그리고 y절편도 되지만 더 일반화시키면 한 점. 맞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그럼 한 개의 직선만 한정 지으려면 기울기를 정해주셔야겠죠. 또 기울기가 1인 직선 무수히 많아. 근데 그러려면 그 직선들이 지난 중에 한 점을 정해주시면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결국 기울기와 그 직선을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은 한 개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 그 두 개가 다. 따라서 이때 x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기울기라고 n을 뭐라고 부른다? y절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현이가 y절편을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왜?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에서 제일 파악하기 쉬운 게 바로 뭡니까? y절편이니까. 근데 꼭 y절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지?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는데? 그러면 y절편을 먼저 찍고 기울기가 1이면 올라가도록 양수면 기울기가 함수면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기울기가 0이면 근데 기울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 1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45도니까 잘 보면 만들 수 있겠더만. 기울기가 2, 3 또는 2분의 5 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지 판단하기 힘들지. 어느 정도 값발라야지 2가 되는지. 그렇게 힘들겠지. 그래도 꽤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비율 관계에 맞춰서 그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직선은 기울기를 가지고 그리기보다는 실제로 그릴 때는 뭘로 그리는 게 좋다? 두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게 좋지. 두 점을 지난 직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두 점을 찍어서 그리면 되고 당연히 구하기 쉬운 점이니까 y절편과 또 다른 한 점은 x절편. 그러니까 x절편이나 y절편 두 점을 찍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됐지? 자, 이제는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결국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걸 할까. 첫 번째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이게 가장 중요한 두 요소라며. 기울기와 직선을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줄 때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떻게 만들었죠? y는 기울기 m이니까 mx, n은 몰라. 아직 문자야, 그치? 미지수야. 근데 얘가 어디 지나니까 x1, y1이 지나니까 대입하겠죠. y1은 mx1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난 n을 궁금하죠? n은 y1 빼기 mx1이 되겠죠. 그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직선의 방정식은 mx n 자리가 이렇게 보여졌으니까 y1 빼기 mx1이 될 거고요. y는 자, n 풀 수 있죠? x 빼기 x1이 되겠고요. 더하기 y1이 되겠죠. 더하기 y1 하면 빼기 y1 붙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그때 직선의 방식은 y는 y 빼기 y1은 기울기 m 바로하고 x 빼기 x1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마지막에 뭐 할까요? 우리 y분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게 y1은 넘겨주는 게 흔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해보자고.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바로 만들자고. 앞으로 수업 때 저렇게 쓸 거야. 알겠니?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뭐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바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됐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잡아줄 때요. x1, y1과 x2, y2를 줄 때요. 당연히 기울기를 안 줬잖아. 근데 두 점 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x 중간의 분의 y 중간의 아니더라.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으로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럼 이때 만들어진 식은 y는 기울기 자리에 저걸 대신하면 되겠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바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게 따로 외울 거야? 아니잖아. 이것만 있으면 되고, 두 점 알면 기울기가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외우지 마. 알겠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점 줄 때, 여기 x1, y1 자리에 x, y 넣어도 돼? 안 돼? 되지? 어느 점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음? 자, 세 번째는 두 점 중에 좀 특별한 점이 있죠. x절편. x축과 이격점 말하는 거지? 그게 a고요. y절편. y축과 이격점.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럼 이거 똑같아. 봐봐. x절편이라는 거는 좌표 나타나면 a, 0이죠. x축의 점이니까. y절편은 0,1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위에처럼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기울기는요. a 빼기 0분의 0 빼기 b. 이게 기울기가 되겠고. 이 점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볼까?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다. 됐죠? 양변에를 묶어줄게. ay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죠. 넣을게요. bx 플러스 ay는 ab가 되겠다. 양변을 ab로 나눌게. 자, 이 집 그냥 끝난데 사실은 모양을 좀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양변을 ab로 나눠볼게요. ab로 나누면 b 약분되니까 a분의 x, ab로 나누면 a 약분되니까 b분의 y, ab로 나누면 1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x절편 a, y절편 b인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로 만들 수 있다. 자,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거. 두 점 아는 거니까 우리 충분히 기울기 구해서 만들 수 있지. 모르셔도 상관없다. 근데 자,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외우기 힘들진 않잖아, 그치? 외워두시면 우리가 어때? 그래프를 그리기도 좀 편하잖아.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 주어진다. 그럼 이걸 y는 바꿔서 막 이렇게 체크할 필요 없이 x절편이 2라는 얘기고요, y절편이 3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꺼주시면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알아두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 직선의 방식과는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볼게요. (1158번) 자, 결국은 이 기울기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 기울기를 주는 방법들이 꽤 있지. 물론 기울기가 3 이렇게 직접 대놓고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줄 수 있어? 아까처럼 두 점을 주면 기울기를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장 많이 주는 건 뭡니까? 평행과 수직이죠. 어떤 직선을 주면서 얘랑 평행하대. 그럼 이놈 기울기를 갖다 쓰란 얘기야. 또 어떤 직선을 주면서 얘랑 수직이래.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를 찾아서 그걸 갖다 쓰란 얘기겠죠. 평행 수직 조건의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일 때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주는 거는 그 각에 대한 무슨 값이 탄젠트 값이 곧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왜요? 자, 한 점을 위로 잡았을 때 이렇게 수선 내리면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지. 기울기는 x제곱분의 y제곱이지. 둘이 같겠다, 안 같겠다? 같겠다. 됐니? 그래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야. 직선이 x축과 만나면 각이 몇 개? 두 종류가 생기지. 그 중에 어느 쪽 각을 보라는 얘기야? 양의 방향. 오른쪽에 생기는 각을 탄젠트 취한 게 기울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게 60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탄젠트 60이 기울기란 얘기네. 루트 3이 바로 기울기란 얘기죠, 이게. 그러면 기울기 주어졌고 지나는 한 점 주어졌죠.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y는 루트 3x 빼기 2 루트 3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죠? 넘겨 정리할게요. 왼쪽 넘길게. 루트 3x 빼기 y 마이너스 2 루트 3 빼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a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죠? 두 번째 유형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디를 한번 볼까? 뭐 이걸 할까? 1161번. 그리고 같이 4점이 있습니다. 그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야.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각선호비 좌표 하나 몰라? 알죠? O는 0,1이고 B는 얼마나 그랬어? 5,5야. 기울기 얼마니? 5 빼기 0분의 5 빼기니까 기울기 얼마야? 1짜리죠. 원점 지나니까 이놈의 직선 방식은 Y는 1x 이렇게 되겠죠. 자, C는 얼마다? 1,6이고 A는 얼마다? 5,0이야.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기울기는 5 빼기 1분의 0 빼기 6이 되겠고요. 4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가 되겠다. 됐지? 기울기 나왔고 한 점 대입하자. 누가 볼까? y는 m 바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5. 둘의 교점 어떻게 한다? 교점은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죠. 그지? 두 식을 갖다 놓고 방정식을 풀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넘어가면 2분의 5x는 2분의 15. x는 얼마다? 3. 3 2배 점이니까 y는 얼마다? 3. 얼마다? 3,3이다. 그치? 두 점 알면 얼마든지 직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 x절편과 y절편이야. 바로 만들면 되잖아. 아까 뭐라 했냐?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가 어딜 지나니까 얘를 지나니까 이제 x, y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k. 양면에 마이너스 12를 곱할게. 마이너스 12 곱할게. 마이너스 12 곱하면 4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2 k는 6 이렇게 풀 수 있겠네. 됐지? 몰라도 0, 마상 콤마 0, 0 콤마 마사 넣고 기울기 구해서 구해도 돼. 근데 빠르잖아 훨씬 조금이라도. 그죠?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 4번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거 조금 하지 않나?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벌써 그려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우리가 뭘로 풀 수 있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해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때? 좌표가 두 개가 원전하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기울기 구하고 직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둘 다 K가 박혀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쁘게 나올 건 없죠. 어떻게 기울기를 구해도 기울기가 다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낫겠다. 둘씩의 기울기가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이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랑 이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랑 그리고 이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겠죠. 기울기를 풀어줍니다. 그치?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잡을래? 얘 둘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되겠지만 K가 너무 많지, 그치? 얘 둘과 얘 둘의 기울기 구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 느낌? 자, 기울기 5 빼기 1, 4분의 11 빼기 K. 이 둘의 기울기고요. 이 둘의 기울기입니다. K 빼기 5분의 7 빼기 11. 틀렸다? 같다.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그만. 끝. 됐음? 더 이상도 말할게. 자, 그 다음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유형 5번까지만 하자. 그리고 없는 시간 아까 못한 푼 문제들 먼저 풀도록 할게.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는 직선이야. 쉽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원이 있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어디 지나야 되겠어? 중점 아니고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지? 원의 중심을 지나면 어떻게 하거든 다 2등분을 하게 되겠어. 그치? 따라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시면 되네. 두 번째, 자, 삼각형이 있는데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돼.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 2등분을 하려면 어디가 되니? 그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겠지. 이 꼭지점을 지나면 잘린 삼각형의 두는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곧 높이 넓이가 되는 거고요. 2등분 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2등분 돼야겠죠. 됐지? 그래서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삼각형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은 넓이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이 대각선 그리면 넓이 2등분 되겠죠. 이 대각선을 그리면 넓이 2등분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살짝 대각선의 표점 지나면서 삐뚤어져도 이만큼과 이만큼의 넓이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이쪽도 이쪽도 전체의 반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면 항상 넓이가 2등분 되겠냐? 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넓이를 2등분 하게 되겠어. 그럼 역시 평행사변에 속하는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도 다 마찬가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겠죠. 두 대각선의 교점 다른 말로 뭐라고 볼까? 한 대각선의 중점과 같은 거지. 어차피 좌표 구할 때는 이 둘 구에서 교점 구하는 것보다는 한 대각선의 중점 찾는 게 빠르니까요. 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가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이겠죠. 이 정도 끝이야. 그래서 넓이를 2등분하는 조건이 있으면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보자. 위에 있는 거. 자, 오른쪽 그림에 있는 두 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 해야 돼. 얘도 2등분하고 얘도 2등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쪽 2등분 하려면 못한다. 두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야 되죠. 이것도 2등분 하려면 두 대각선의 교점인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그 둘을 모두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볼 건데? 두 대각선의 교점이지만 한 대각선의 중점이 낮지. 얘가 얼마인데? 1,4. 얘가 얼마인데? 3,1. 중점은 더하면 2,2분의 5가 이 교점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어느 점 볼까? 이 점 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 그럼 이 둘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기울기 볼까? 기울기는 요거 빼기 요거 4분의 요거 빼기 요거 2분의 8, 4. 기울기 얼마다? 1이네. 한 점 이해볼까? 오케이. y는 기울기 x 1. 생각했다. x 빼기 x1 더하기 y1. x 빼기 아니고 플러스 2분의 1 되겠네. 됐어요? 무난하다, 그치? 그래서 아직 직선의 방식 메인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진짜는 다음 시간부터가 되겠죠.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유형들이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여기 170쪽 유형 5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에 시스템 있지. 할만하면 풀어도 돼. 근데 자, 아직 이게 잘 안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 적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안 푸는 건 안 되고 스스로한테 맡기는 거야. 언제나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뒤에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천천히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